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키즈스쿨의 부분들 말고요, 타사의 부분들도 물어보셔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예, 거기에 있어서 편안하게 물어보셔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교구를 보셨을 때 조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나 뭐 알고 계시는 교구, 저는 지금 키즈스쿨의 수석 매니저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어머니의 이제 멘토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 마스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다른 타사의 제품들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양력이라든지 지금 이제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풀무님하고 저희가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셨던 분들도 있으셔서, 저희 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 거기에나 네, 사실은 이제 당연히 가능하죠. 태어나자마자 손만 움직이면 다 손내놀이는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서십천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력이나 이런 건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뜨겁게 저희 양력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우선은 그 교구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지금 저한테 DM을 주시고 질문을 해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네, 굉장히 잘 가지고 놀죠. 네, 그 교구에 있어서 왜 교구를 해야 되는지는 어렴풋이 알아요. 뇌가, 제2의 뇌가 손이었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손내놀이를 많이 하고 교구,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음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교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한 장난감을 놀 바에 장난감 안 놀고 장난감을 교구로 이제 생각해서 놀게끔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내자면, 우리 뇌발달에 대한 부분들은, 네, 맞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벌써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뭐 뇌발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뭐 영유아기, 유아기, 아동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의학적인 소견이나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 있어서 이때는 오감 자극 때문에 오감놀이, 우리 오브레인인가요? 그 문센에서 가장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오감 자극을 많이 하는 시기가 이 시기일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보면 전두엽 발달이 있기 때문에 사고력, 집중력, 창의력의 부분들로 연결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이제 학령기 올라가는 그 시기네요. 네, 풀무님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기에 대한 부분들로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측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자,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요 두 가지의 부분들을 봤을 때 전두엽 발달과 축두엽과, 그리고 옆에 있는 후두엽, 여기 측두엽과 두정엽이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가지를 딱 분리시켜서 보시면, 자, 측두엽과 두정엽 같은 경우는 저 머릿속으로 전체적으로 사고만 해도 어느 정도의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고 시뮬레이션만 해도 발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엽 발달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손 조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고를 하려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해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뇌 발달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이랑 똑같아요. 건축에서 1층에 건물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1층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나는 지금 여기 스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에 있어서 무언가의 단계 없이 3층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여기서 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불이 안 켜져 있는데? 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발달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전두엽 발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정엽, 축두엽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두엽 발달, 그리고 오감 자극을 해야 되는 연령으로 보면 0세부터 한 6세, 한 7세 정도까지의 부분들은 분명히 아이들이 손과 그리고 뇌 발달, 그리고 하는 부분들 조작하고 창의의 부분들까지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1층에 불이 켜졌는데 3층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교구를 가지고 자꾸 학습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땡, 그리고 갓땡이라고 하는, 뭐 오르다 가베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있어서 오르다 가베랑 음물은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르다의 부분들이나 뭐 온테라든지 이런 교구는 다 좋습니다. 당연히 다 좋은 교구들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발달이 좋고, 그래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니까, 오시는 부분들에서 피드백이 좋아서 단계를 빨리 스킵하고 올라가자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라면,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훨씬 더 전두엽 발달의 부분들로는 연결하기는 좋다는 거. 그래서 교구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하실 때 꼭 스텝과 그리고 학습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으시면서 놀이로 연결을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선생님분들이 오시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엄마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도움을 받으시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있어서 꼭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걸 옆에서 몰래 보세요. 방에 들어가서 하면은 사실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사실 선생님도 불편해 하세요. 선생님도 불편해 하시니까 나와 있는 것들은 있지만 약간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거나 약간 빼곡히, 그리고 엄마는 벽 뒤에 숨어서 네, 그거 하는 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고 조금 선생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일 수는 있지만 뭔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업하는 방식, 약간 손유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머니가 교구적인 부분들이 집에 있다면 그 프로그래머 되어 있는 교구들이 있잖아요. 뭐 0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되어 있는 이제 가베의 부분들도 있고, 오르다 부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개발을 했었던 부분들이지만 쭉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꼭 보시고 엄마도 집에서 해보시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화 교구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실 경우는 아이가 조금 더 재미와 흥미적인 부분들, 그리고 창의적인 부분들로도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니가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커리큘럼으로 해서는 사실 그 교구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학습적인 개념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적인 개념으로 조금 더 푸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커요. 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이제 4번이 선생님이 오시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오시다 보니까, 뭔가에 엄마도 약간 이제, 거기에 이게 조금,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의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구적인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커리큘럼화 시켜서 쭉 하다 보면 아이는 이 교구를 뭐로 바라보냐면 학습. 선생님이 오면은 해야 되는 것. 그러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을 할 때 교구적인 이런 피스 자체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놀이 중심의 부분들로 교구를 처음부터 선생님과의 교류로 접했을 경우는 약간의 어머니가 분명히 개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나쁜 거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구적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 발달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창의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가베 같은 경우는 점과 선, 면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또 수학적인 표현으로도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구인 건 맞으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까 있는 그 부분들, 선생님과의 연결고리의 부분들은 어머니가 조금은, 네, 맞아요. 그래서 자석이 있어서요. 자석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지금 뭐 물어보셨으니까 헤리티지나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자석 자체가 안쪽에 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가까이 갔네요. 네. 네. 여기에 보면 자석이 안쪽으로 들어있고, 이거 자체가 뭐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자석을 닿지 않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그네틱이라는 자체를 어머니들이 이게 이제 뭐 발암물질이다, 금속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자체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바깥에 테두리하고 또 맞물려져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석 가베가 어떤 부분들이 좋냐면요, 자석 가베든 아니면 자석으로 되어 있는 교구 자체가 아이들을 표현하기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교구를
자석이라 붙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면 아이들이 올리다 보면 쓰러져요. 쓰러지면 영아아이들 같은 경우나 유아아이들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집중력의 부분들 시간이 조금은 적기 때문에 올리고 하다가 무너지면 뭐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의 연결과 그리고 집중력의 시간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붙여지거나 잡아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자력이 그렇게 굉장히 센 금속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대신 이렇게 세웠을 때 밑으로 툭 치면 떨어질 수 있는 정도, 하지만 이렇게 흔들었을 때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자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맞아요. 쓰러지거나 부서지면 이제 난리가 나고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엄마는 그러죠. 하지마. 네, 하지마. 그러려면 하지마. 이게 나오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하고 처음엔 달래줍니다. 그래, 우리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보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해보면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네, 저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징징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지마. 싸. 이거 다 집어넣어.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따졌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전 크리에이티브랑 그 헤리티지에 있는 부분들은 좋고요. 제가 음물을 예전에 이제 송이 또리가 또리는 아직 안 태어났었죠. 송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굉장한 이제 전 이제 두 아이를 체교과로만 키워냈던 엄마다 보니까 교구적인 부분들, 이게 손나놀이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걸 알 법한, 제가 워낙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있다, 내각을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해주고 싶었어요, 교구를.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제 야심차게 들여놓습니다. 이제 프레스를 쫙 갖다 놓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선생님한테 조금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방문석을 한 번, 두 번 정도 불렀으면 이제 체험으로 해서 불러가지고 수업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 수업은 도저히 제가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프레벨에 가서, 프레벨에 또 이제 책도 많이 들어놨으니까 가서 자격증이 있잖아요. 음물하고 가배 자격증을 땄습니다. 따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이제 아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의 프로그래머를 해서 이제 오시는데, 마지막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고 그 엔딩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20세기적인 교육, 그리고 19세기 교육 전도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틀에 박힌 부분들로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부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좀 더 확장적이고 저의 이상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는 맞을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머화 되어 있는 사실 교구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과감히 앞에 있는 음물적인 부분들은 좀 보긴 했지만 뒤쪽에 아직 하지도 않았던 거를 과감히 들고 중고로 판매를 했었던 좀 엄마 중에 하나예요. 그 교구가 나쁘거나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아이한테 0세부터 7세까지 주어진 이 운의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있어서 조금은 더 깊이 있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배우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접하지 않았던 조금은 더 창의적인 부분들의 표현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무 토막을, 원목이죠. 원목 교구 같은 이렇게 네모, 육각형, 육면체 이런 것들을 사서 아이들하고 따로 만들고 놀았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들어왔던 것도 십자블럭. 제 인스타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피드였었나요? 저희 숑이랑 또리가 의자로 만들었던 그 십자블럭, 쿠팡에 가면 3만 얼마면 살 수 있는 그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뼈다구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톡톡 끼우는 그런 이제 블럭놀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목으로 쌓고, 그리고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걸 제가 따로 사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짐보리를 저희 숑이 어렸을 때는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이제 메포먼스가 워낙 또 좋다고 얘기를 해서 자, 메포먼스를 야심차게 삽니다. 네, 그것도 플라스틱 안쪽에 이제 쌓여져 있는 마그네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했었을 때 빨리 빼지 못했던 건, 송이가 어린데 이게 자꾸 입으로 가는데, 메포먼스가요. 메포먼스가 딱 거기 보면 철이 바로 앞에 딱 보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인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석이 있어서의 부분들이 입으로 닿는 건 사실 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조금 놔두기도 했었고, 저하고 있을 때 같이 놀이를 하는 부분들로 연결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우선은 메포먼스는 힘들어요. 네, 어렸을 때 하기에는. 왜냐하면 입체 도형적인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전개도라는 개념의 바운더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개도적인 수학적인 개념의 연결은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만드는 것들이 N극과 S극이 있다 보니까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은 아직 N극과 S, 자력 자체가 붙는 쪽이 있고 안 붙는 쪽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붙이려고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교구놀이나 창의놀이에 있어서 좀 더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놀이지 스트레스를 갖기 위해서 하는 놀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메포먼스는 저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트러블이 조금씩 있고, 저도 이제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이 여기가 답답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요즘이나 한 몇 년 전부터 네, 시작을 했죠. 한 6세 넘어가서 메포먼스를 간간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아름답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거보다 십자블럭이 훨씬 더 쉬워서 메포먼스를 야심차게 돈을 이만하게 주고 샀는데 3만 얼마 주고 산 거를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있어서는 그렇게 뭔가 답이 정해져 있고 뭔가에 하는 부분들을 좀 정형화돼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아이에게 있어서 좀 내가 학습적인 패턴과 안 그래도 창의를 하기 위해서 교구를 했는데 그것들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교구를 그전에는 과감하게 드러냈었고, 자석갑의 부분들은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할까 말까의 부분들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젓가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젓가락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 너무 얼추 평면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평면적인 부분들보다 요즘에는 건축이라든지 초등학교 2, 3학년 교과서에도 입체적인 사고와 이런 블럭들 쌓아놓고 뒷부분 상상하고 하는 부분들의 공간지각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평면적인 부분들보다 입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말고 이런 그냥 네모 블럭이나 세모 블럭 같은 걸 제가 사서 쌓고 가지고 놀았거든요. 저희 보면은 펜도미노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원목으로 되어 있는 걸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네, 키드스쿨레의 이 크리에이티브랑 여기에 있는 헤리티지의 부분들을 보고 되게 답이 없는 개념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교구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거기에 있어서 당연히 워크지가 있어서 루틴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 거죠. 루틴을 할 수도 있고 엄마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아이한테 밀어주면 아이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쪽의 챕터와 이쪽의 챕터를 믹싱해서 새로운 답을 도출해 놓을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 이거 교구로 해가지고 이 블럭으로 해서 뭐 강아지를 만들어 볼까? 고양이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 자신의 머리에 있는 이미지를 직접적인 추상화의 부분들로 만들어서 직접적인 이미지네이션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거기에 있어서 피스가 워낙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함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크리에이티브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피스 자체로는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고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좀 연결을 해드리겠지만 헤리티지는 사회적인 개념, 그러니까 건축물 양식, 뭐 가우디라든지 르코르부지에라든지 뭐 요런 좀 건축의 부분들로 연결을 하거나 아이들이 뭔가 짓고 만들고 이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때는 사실 헤리티지의 부분들이
조금 더 어머니들이 이제 고유 아이들은 사회 영역하고도 많이 연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쪽에 있어서는 좀 더 나아요. 그리고 원목의 중량으로 따졌을 때 지금 이건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크리에이티브인데 헤리티지랑 크리에이티브를 똑같은 비슷한 모양을 딱 봤을 때 헤리티지의 중량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을 했을 때 헤리티지가 원목의 이제 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하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는 연령 자체가 파괴해서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무게 자체도 좀 더 가볍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목을 뭐 저희가 통으로 다 깎아가지고 만들었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합체 이게 합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좀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다양한 거 크리에이티브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좀 고유화 아니면 5세 이상의 부분들로 생각을 했을 때 헤리티지의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밑에 아이의 원은 전 연령을 이제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리에이티브로 연결해 보시는 거는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지금 제가 라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죠? 네, 크리에이티브랑 헤리티지가 같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가 187피스고요. 그리고 헤리티지 같은 경우가 두 개 합쳐서 130피스 정도 되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한 300피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 인스타 피드 쪽에 보시면 저희 집에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궁전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이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연결하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뇌발달의 부분들은 이제 좀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아실 부분들이라서 발달은 이제 끝마치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블럭놀이라든지 교구놀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 어머니들이 꼭 우리 아이는 이런 블럭하고 하는 거 싫어해서 그냥 책 읽고 이제 그냥 도크 활동만 진행을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상담을 하다가 뵀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적인 부분들, 정적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책의 바운더리를 좀 더 넓히고 독서의 확장 능력을 연결해 주시는 건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가 손으로 연결하는 이런 교구놀이라든지 손으로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안 하거나 블럭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뭐가 힘드냐면요. 쓰기가 힘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손을 가지고 노는 부분들보다 시각과 청각, 촉각, 그냥 만지는 개념만 연결을 했었던 아이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쓰면서 세밀한 조작들을